저는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부부로 이제는 은퇴하여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길에서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화를 내며 험한 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민수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길은 한적했지만 가끔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남편은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 놈들, 운전 좀 똑바로 해. 남편의 험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고 아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상대는 문신 가득한 젊은 청년이었고 혹여나 남편이 욱하여 창문을 내리고 말하진 않을까. 저들이 보복운전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버릇을 고치라고 조언했지만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아들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모시겠다며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어느 때와 같이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아버지처럼 화를 내며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멍청한 놈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욕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아들이 남편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몇 마디로 꾸중하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저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옆에서 잔소리 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더 강하게 말버릇에 대해 조언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가 하는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본인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은 똑똑한 당신이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알아봅시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또 듣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설명드리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절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원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인 박철수 씨는 사업에서 성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수 씨의 말버릇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산과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강남에 새 아파트를 하나 더 샀지 뭔가. 요즘 주식도 잘 돼서 돈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이런 말은 처음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점점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철수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철수 씨와 그의 부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철수 씨는 또다시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외제차를 한 대 더 샀는데 그 차가 정말 끝내줘. 너희들도 한번 타봐야 하는데. 그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때 철수 씨는 갑자기 지갑에서 두꺼운 돈다발을 꺼내며 여기 있는 돈으로라도 우리 저녁 식사비를 내가 낼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 돈 자랑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말 때문에 자꾸 초라해지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철수 씨 부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철수 씨의 자랑을 듣고 싶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자랑이 우리 가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몇 달 후 철수 씨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철수 씨는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돈다발로 자랑했던 돈도 모두 빚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재산 자랑은 결국 허풍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철수 씨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자랑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재산이나 돈에 대해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덜 안정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분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부와 성공만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되며 재산의 크기는 그 관계를 정의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고급차나 비싼 휴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신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주제는 대화에서 피하고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자랑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질투하거나 당신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협력과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당신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조용히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의 성공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보다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는 당신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약점을 과도하게 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약점을 너무 많이 공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문제들을 공유함으로써 위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자칫 자신의 약점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사항들을 지나치게 많이 공유하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정보가 잘못 사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는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공공연히 알려짐으로써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은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공유하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자신의 가정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 같은 민감한 사항을 털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으며 당신의 직장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직업적 성장과 기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전문 상담가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직장 내에서의 신뢰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이나 과거의 실수를 지나치게 털어놓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처리하고 필요할 때 몇몇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타인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약점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것은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안녕과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라.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자랑하게 되면 그 행위가 진정성을 잃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랑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본래의 가치는 훼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비교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조용히 행하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방식은 선행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당신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한 후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자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부의 진정한 가치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그 행위의 순수한 의도에 있습니다. 기부 사실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선행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를 자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도운 후 이를 자랑하면 그 행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조용히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선행은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만족과 자부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지 않고도 당신의 선행을 인정하고 이에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행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자랑을 통해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행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랑을 피하고 조용히 선행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선행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세운 목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때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목표를 밝힐 때 이는 불필요한 압력을 생성하고 만약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개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며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개인적인 여정의 일부이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지나 격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만족감이며 이는 공개적인 인정보다 훨씬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나 건강 개선 같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이를 소셜미디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타인의 시선과 기대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목표는 자신의 의지와 동기에 기반하여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몇몇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목표를 공유하여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목표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나 프로젝트 성공 같은 목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동료나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의 신뢰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력 발전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는 상사나 멘토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하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조용히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의 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속도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목표를 공유하고 조용히 실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번째, 자신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신념 체계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이는 종종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일으키며 서로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존중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경청하고 자신의 신념을 소프트하게 표현함으로써 더 나은 대화와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 내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때는 항상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더욱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나은 대화를 촉진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면 동료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과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함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지키는 태도를 존경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방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갈등을 방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는 당신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은 말과 듣기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더 많은 긍정과 감사의 말을 나누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이해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과 신뢰의 기반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삶의 품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복잡하거나 모호한 말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도 때로는 말보다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필요할 때만 말을 꺼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과 행복을 주는 말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